네, 안녕하십니까. 생존코딩입니다. 마이크를 좀 바꿨습니다. 아마 앞에 강의가 아마 되게 주변 소리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마이크를 사실은 돈을 주고 좋은 걸 좀 샀는데,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잭이 하나밖에 없고, 두 개가 들어가는 건데, 뭐가 잘 안 맞는지 자꾸 제가 쓰고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하고 부딪혀가지고 자꾸 잡음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마이크를 좀 바꿨습니다. 아마 이 소리는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네, 뭐, 그건 각설이고요. 뭐, 그런 거 팁도 제가 앞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두 번째, 오늘 이제 강의에, 이제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마지막에 했던 게 이제 요거죠.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 제 3강입니다. 제어된 제 3강.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걸 한번 해볼 텐데, 제 3강 오늘의 내용은 여러분 변수입니다. 네, 모든 프로그램에는 변수라는 게 있죠. 네, 변수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랑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 다른 언어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 사실 예전에는 이거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별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다못해 자바스크립트로 뭐 대단한 뭐 게임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얘를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도 웹 브라우저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즉 웹 브라우저가 얘를 구동한다는 이유 때문에 배포할 때 네, 컴파일을 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네,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작을 한번 해보죠. 변수입니다, 여러분. 변수가 뭐냐? 다시 변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사실은 자바스크립트 강의가 아니고 인사도 할 겸 올렸을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적어도 이 정도 구조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뭐 하드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이랑 전부 다 컴퓨터 하드웨어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문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선 뭐가 하나 필요하냐면 이런 거죠. 컴퓨터에 CPU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CPU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자꾸 일로 가나? 네. 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적어보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입장 컴퓨터 프로그램, 일단 프로그램이 하나 짜졌다고, 어떤 언어로 짜도 좋습니다.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죠. 여기 내가 짠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이 별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연산. 예를 들면 8 더하기 11은 19 뭐 이런 거라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제가 누차게 주셨죠. 결국 연산은 내가 할 거예요. 좀 이상해요. 왜 이럴까요? 지워지지도 않고. 자, 연산은 결국 누가 할 거냐면, 네, 얘가 할 거예요. 그런데 8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10진수 쓰고 있지만 CPU는 8 더하기 11을 하라고, 야 8 더하기 11가 연산을 해야 하고 여기다 줘봐야 바로 줄 수가 없어요. 네, 어차피 못 알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선 이 8이라는 값과 10이라는 값을 메모리에다가 저장합니다. 그걸 우리가 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조립하실 때 램이 4기가다 8기가다 16기가다, 요즘 국민 게임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여러분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워낙 많이 하고 제가 하드웨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를 하려면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게 뭐냐면 CPU가 연산을 하려면 CPU는 그 데이터를 저장할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산만 하죠. 그러니 그때 순간순간 필요한 값들을 저장하고 요 값들을 CPU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놈이 바로 메모리입니다. 그러니 메모리 용량이 크면 아무래도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램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CPU가 계산을 막 하는데
연산을 막 하는데 CPU가 속도가 떨어지면 여기 데이터는 계속 들어오고 얘는 느리고 하면 여기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CPU가 좀 빠른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하려면 메모리에 계속 뭐가 들어오고 CPU는 계속 연산을 한 다음에 더 중요한 거 GPU, 그래픽카드죠. 이 연산 결과를 일로 던져주면 GPU는 모니터에다 결과를 보내주는데 얘도 빨라야 이게 빠르고 이게 빠르고 이게 빨라야 화면에 부드러운 영상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문제는 뭐냐, 이런 연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수라는 것을 왜 쓰느냐, 이 변수의 역할이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연산을 메모리에 올리는 역할을 하는 놈이 바로 이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설명 안 하던데요. 그럼요. 어렵게 설명한 거죠.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먼저 스크립트 할 거니까. 자, 스크립트는 HTML로 만들어져 있는, 즉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구조 안에 스크립트란 이거 태그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자바스크립트 이해하시려면 HTML 정도는 이해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스크립트를 요 태그 안에 작성하시면 되는데, 자, 뭐 일단 변수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죠. 이게 변수다. 8을 A에다 놓고 이 페이지에서 계속 반복해 쓰는 게 변수다. 아닙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변수를 쓰는 이유, 이렇게 선언할 때는 뭐냐면, 우리는 A라는 변수를 줬지만 사실 컴퓨터는 우리가 이렇게 구동을 시키면,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스크립트 엔진은 웹브라우저죠. 결국 A라는 변수를 메모리에 메모리 주소 어드레스를 하나 잡고, 그 메모리 안에 요 값을 임시로 저장합니다. 그러니 변수가 많으면 메모리 공간을 많이 차지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변수를 선언할 때 자바스크립트, 꼭 자바스크립트하고 제가 뭐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언어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언어가 생각보다 많은데, 뭐 제 자랑인가요? 뭐 좋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뭐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다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변수를 선언할 때, 즉 내가 메모리에다가 값을 올리고 그 메모리의 값을 CPU 연산에 적용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할 때, 여러분 다 이렇게 써.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메모리에 7이라는 값을 저장할 건데 왜 그럼 A를 주냐? 아니 꼭 A 안 줘도 됩니다. 여러분 변수 이름은 다시 제가 또 정리를 하겠지만 다릅니다. 그럼 어쨌든 이렇게 썼을 때 이 변수의 값은 스크립트 엔진에 의해서 메모리의 주소로 변환해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앞에 이 int라고 얘는 뭐냐면, 내가 그 메모리에 올리는 게 인티저, 즉 정수형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정수형을 주게 되면 여러분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주면, 이렇게 주게 되면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여러분 얘가 정수형이 들어왔구나 하고 메모리에 4바이트를 잡아요. 즉 4바이트의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왜? int 32가 4바이트거든요. 바이트. 이 얘기도 나중에 해야 되겠군요. 어쨌든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보이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적으면 얘는 이게 스트링이구나, 문자열이구나 하고 얘를 메모리에 잡습니다. 즉 얘와 얘는 메모리의 크기가 다르고 CPU가 연산을 할 때, 즉 메모리는 얘와 얘는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고
여기다가 안녕하 이렇게 죽여주게 되면 컴퓨터 프로그램 즉 컴파일러는 제가 컴파일러가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컴파일러는 에러를 내게 됩니다. 왜? 야, 왜 메모리는 정수형이라고 적어놓고 너는 문자를 주는 거야? 까불지 마! 하고 에러를 내버립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모든 변수의 선언을 우리가 이제 변수 선언이라고 하죠. 네, 변수 선언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이제 주석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선언은 네, 다 요렇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즉, 자바스크립트는 변수를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분이 자바라고 가정하면 자바는 이렇습니다. int a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a에다가 요렇게 주면 문제가 없죠. 근데 a에다가 요렇게 줘도 에러 납니다. 왜? 이건 정수형이 아니거든요. 다가 요렇게 줘도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중간에 마이크에 이상이 좀 생겨가지고 네, 다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올릴 때는 네, 합쳐서 합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요. 그런데 이건 뭘까? 네, 그렇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모든 변수 선언을 variable, 변수가 영어로 variable이거든요. 그래서 bar라는 걸 쓰면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도 바고 이렇게 해도 바고 이렇게 해도 바입니다. 이렇게 해도 바입니다. 즉 데이터 타입을 따로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에 제가 설명됐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숫자형이니까 4바이트 잡고 이렇게 하면 에러 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는 되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죄송합니다. 자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걸 우리가 일단 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값을 할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값을 할당한 게 됩니다. 즉 이건 선언이고 이거는 값의 할당이죠. 얘는 뭐냐고요? 변수를 선언하면서 값을 할당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은 변수를 딱 선언하면 요때 바로 메모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메모리를 요때 잡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내가 뒤에서 이거를 이렇게 적고 나서 이렇게 해서 얘를 문자형으로 바꾼다 해도 다시 메모리의 크기를 조절한다는 거죠. 즉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변수 선언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계산을 해보면 이런 거죠. A는 이거는 그러니까 선언하고 할당하고 선언하고 할당하고 선언하고
할당. 여러분, 세미콜론의 의미는 내가 어떤 명령어를 줬을 때 명령어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자바스크립트는 사실 엔터를 쳐도 세미콜론과 똑같은 역할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 배우실 모든 프로그램들이 전부 세미콜론이 프로그램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는 것을 내 손에 익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러고 나면 여러분 화면에 출력해서 한번 봐야 되잖아요. 네, 요즘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여러분이 뭐 최근에는 뭐 콘솔적 로고 많이 쓰시는 분 계시던데 저는 가장 고전적인 가본에 올렸습니다. 닥컨트점 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이 닥컨트라는 단어를 한번 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C라고 찍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결과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 파일이 어디 들어있더라? 네. 어디 갔냐? 제가 여기다 넣었죠? 이 파일이거든요. 요거를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클립스를 쓰고 있거든요. 네. 혹시 여러분 나중에 뭐 제가 진짜 구독자가 늘고 보신 분이 늘어나서 요청을 하신다면 내가 제가 설치하는 것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저장할까요? 네. 웹서버가 돌아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9라고 나오게 되죠. 즉 자바스크립트는 변수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문자를 한번 볼까요? 자, 문자 str 생존 코딩 변수 이름은 여러분 반드시 영문으로 시작하고 뒤에는 숫자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관련된 것도 제가 또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리고 내가 화면에 생존 코딩 안녕하세요 찍고 싶으시면 두 개의 문자를 연결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두 개의 문자를 연결하려면 여러분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마다 문자 연결자가 조금씩 다른데 자바스크립트 문자 연결자는 이 더함입니다. 즉 숫자를 더하면 더해지지만 문자를 더하면 여러분 문자를 더하면 찍어볼까요? 화면에 여러분 화면 찍으시면 여러분도 조금 기대하는 거 좀 다르게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TR3 저장하시고요. 저장은 컨트롤 S입니다. 저장하시고 다시 이 페이지 결과를 다시 한번 런해서 볼까요? 그리고 브라우저를 닫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놓으면 그냥 새로 고침하면 되는데 닫아버리는 바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 이게 밑에 보실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붙어 있죠. 요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즉 화면에 출력하는 건 다큐멘트 라이트다. 이건 물론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일단 잠시 쓰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증이 안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거죠.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 숫자를 줍니다. 그리고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홍길동 할까요? 이렇게 줍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얘와 얘를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는 숫자 인트 정수형이고 얘는 스트링 문자열인데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했더니 숫자로 19라고 계산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했더니 두 개 문자를 붙여줬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얘를 결과를 보면 얘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요거 잠깐 주석 처리 화면에 방해되니까요. 자, 저장하고요. 여기 브라우저 한번 제가 웹서버 세팅이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 한번 세팅이 됐으면 엔터 치면 되기 때문에 결과가 이거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셨나요?
네,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여러분, 문자열과 숫자열을 합하면 앞에 있는 얘조차도 문자열로 인지해버립니다. 왜냐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이 두 개의 값이 이게 선언될 때지 데이터 타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두 개의 값이 1로 넘어올 때 메모리에 할당을 하기 때문에 요게 정수형이고 이게 문자열이면 이 두 개 합체를 문자열로 만들어버리고 문자열로 메모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기본적인 변수에 관련된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똑같이 변수에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 몇 개 있죠? 네, 뭐 조건문, 반복문, 네,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들 같이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존 코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